하늘은 온통 회색빛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회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하늘이 도시 전체를 뒤덮고 있었죠. 김미영은 넓은 아파트 거실에 덩그러니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에는 식은 커피 한 잔. 이미 마실 생각은 없었지만 뭐라도 손에 쥐고 있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실 한편에는 남편과 딸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3년 전 제주도 여행 때 찍은 사진이었죠. 딸 수아는 아빠 어깨에 올라타 웃고 있고 남편 준호는 그런 딸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집이었어요. 아침마다 수아의 제잘거림과 준호의 다정한 목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이죠. 하지만 지금은 고요한 뿐입니다. 너무 고요해서 귀가 아플 정도였어요. 미영은 매일 같은 풍경을 바라보며 무의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수아와 준호가 떠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시간은 멈춘 것 같았죠. 아니,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만 같았어요. 하루하루 삶의 의미가 조금씩 사라져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미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은 뭔가 다른 일을 해야 했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었어요. 침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결심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서랍장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죠. 미영은 12살 때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언젠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는 꿈 하나로 버텼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꿈은 이루어졌어요. 준호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수아를 낳아 기르며 그토록 원하던 가족의 품을 만들었죠. 하지만 1년 전 그 비오는 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준호와 수아가 타고 있던 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어요. 경찰에 전화를 받았을 때 미영의 세상은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두 번째로 가족을 잃은 거였죠. 미영은 일기장을 덮고 작은 가방을 챙겼어요. 그동안 써왔던 유서와 신분증, 그리고 지갑을 넣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얼마 남지 않은 현금과 카드 몇 장이 전부였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테니까요. 현관문을 나서며 미영은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보았어요. 이제 와서 미련이 생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곳에서의 행복했던 순간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싶었죠.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이제 돌아올 일은 없을 테니까요. 미영이 향한 곳은 도시 외곽의 한적한 다리였습니다. 오랫동안 계획했던 장소였어요. 버스에서 내려 천천히 걸으며 미영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준호와 수아를 만날 수 있겠구나. 삶에 더 이상 미련은 없었어요. 모든 것을 잃은 후 남은 것은 공허함뿐이었습니다. 인적 드문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을 때였어요. 갑자기 들려오는 마른 기침 소리에 미영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둑한 골목 구석, 낡은 골판지 상자 위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노인이 보였어요.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는 남루한 옷차림에 거친 손으로 자신의 목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연신 기침을 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죠. 미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끝내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지만 문득 이 노인에게 마지막으로 무언가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갑을 열어보니 남은 현금 7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어차피 이제 필요 없을 돈이었죠. 할아버지, 이거라도 받으세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돈을 내밀었어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맑은 눈동자가 빛났어요.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했지만 미영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고는 조심스레 돈을 받았습니다. 고맙소. 이런 걸 받아도 될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기침 때문인지 갈라져 있었어요. 미영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서려 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갈 길을 가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혹시 저녁은 먹었나? 뜻밖의 질문에 미영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단순한 인사 같은 말이었지만 묘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미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오늘 모든 것을 끝낼 생각이었으니 식사는 중요하지 않았죠. 아직 못 먹었어요. 왜 이런 대답을 했는지 미영 자신도 의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허리가 많이 굽어 있었지만 걸음걸이는 의외로 단단했습니다. 내가 국밥집을 아는데
같이 가보시겠소. 이렇게 큰 돈을 받았으니 한 끼 대접하고 싶소. 미영은 망설였어요. 계획이 틀어지는 것이 불안했지만 이상하게도 할아버지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식사라고 생각하면 나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알겠어요. 할아버지가 이끄는 대로 따라간 곳은 골목 안쪽에 자리한 작은 국밥집이었습니다. 행복국밥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김과 고소한 냄새가 미영을 반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인 아주머니의 활기찬 목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어요. 미영과 할아버지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주인 아주머니와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단골인 듯했죠. 여기 국밥 2개요. 수미 씨, 할아버지가 반갑게 주문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뜨끈한 국밥 2그릇이 테이블 위에 놓였어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모습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미영은 언제 마지막으로 따뜻한 음식을 먹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요즘은 대부분 배달 음식이나 간편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일이 많았죠. 어서 드시게, 몸이 따뜻해질 거요. 할아버지가 수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미영은 조심스럽게 국물 한 숟가락을 떠입에 넣었어요.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온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오랜만에 느껴보는 포근함이었죠. 맛있네요. 미영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집 국밥은 특별하지.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맛이 있어. 둘은 잠시 말없이 국밥을 먹었어요. 사실 미영은 어색했습니다. 낯선 할아버지와 식사를 하는 상황이 불편할 법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함을 느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내 이름은 박상철이오. 할아버지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아까는 제대로 인사도 못했네.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김미영이에요. 미영씨, 좋은 이름이오. 상철 할아버지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 왜 그렇게 슬퍼 보이나? 미영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낯선 이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상철 할아버지의 맑은 눈빛에는 진심 어린 관심이 담겨 있었죠. 그냥 살기가 힘들어서요. 미영은 대충 둘러댔습니다. 상철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들 살기 힘들지. 그렇다고 이렇게 낯선 사람을 만나자마자 돈을 주는 사람은 없소.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요. 미영은 국밥 그릇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을 다 잃었어요. 이제 혼자예요. 가족이요. 상철 할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도 한때는 가족이 있었소. 아내와 딸이 있었지. 미영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이라는 표현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우리 딸 지연이는 25에 세상을 떠났소. 상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교통사고였지. 퇴근길에 음주운전자가 들이받았다오. 딸을 잃고 아내도 몇 년 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소. 미영은 말없이 상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 비슷한 상황에 가슴이 저렸습니다. 나도 그때 많이 힘들었소. 살고 싶지 않았지. 상철 할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딸아이 사진을 품에 안고 한강까지 갔던 적도 있었소. 미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너무 흡사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강가에 앉아 있는데 어디선가 꼬마 아이 하나가 다가와 물었소. 할아버지, 밥은 먹었어요? 라고. 상철 할아버지의 눈빛이 멀리 있는 과거를 바라보는 듯했어요. 그 아이 말 한마디에 문득 정신이 들더군. 누군가 내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만으로도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기는 것 같았소. 미영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상철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 후로 나는 매일 사람들에게 그 질문을 던졌소. 밥은 먹었어요? 라고. 단순한 인사 같지만 누군가에게는 삶을 붙잡는 손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지. 상철 할아버지가 미영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갑자기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 선택을 하려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미영 씨, 힘들 때는 누구나 있소. 하지만 그 힘든 시간도 언젠가는 지나가게 되어 있다오. 상철 할아버지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그랬던 것처럼
미영 씨도 이겨낼 수 있을 거요. 그 말에 미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상철 할아버지는 말없이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법이오. 서로 의지하고 기대면서 살아가는 거지. 상철 할아버지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내일 같이 한 곳에 가보지 않겠소? 미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요? 내가 가끔 돕는 곳이 있소. 복지관에서 독거노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일이오. 혹시 같이 가볼 생각 없소? 상철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미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했던 계획은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상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문득 다른 선택의 가능성이 생각났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상철 할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맙소. 내일 아침 7시에 이 국밥집 앞에서 만나면 돼요. 기다리겠소. 식사를 마친 후 상철 할아버지는 미영에게 자신의 거처를 알려주었어요. 작은 고시원이었습니다. 미영은 할아버지를 배웅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의 계획은 무산되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어요. 집에 돌아온 미영은 오랜만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거실에 놓인 남편과 딸의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너희들이 보고 있겠지. 좀 더 버텨볼게. 미영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미영은 푹 잠에 들었어요. 내일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미영은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국밥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설레는 마음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어요. 이런 감정은 오랜만이었죠. 무언가에 대한 기대감, 누군가를 만난다는 설렘. 벌써 와 있었군. 상철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미영은 깜짝 놀랐어요. 뒤돌아보니 할아버지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미영이 인사했어요. 어제와는 다르게 조금 밝아진 목소리였습니다. 상철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죠. 오늘은 표정이 좀 나아 보이는구먼. 잘 자고 왔소? 미영은 살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오랜만에 푹 잤어요. 좋은 징조요. 자, 이제 가볼까? 상철 할아버지가 손짓했습니다. 둘은 버스를 타고 시내 한복판에 있는 노인복지관으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이 어제와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풍경인데도 조금 더 생기가 있어 보였어요. 복지관에 도착하자 여러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상철 아버님, 오셨어요. 푸른 앞치마를 한 젊은 여성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친구를 데려왔소. 김미영 씨요. 상철 할아버지가 미영을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복지관 사회복지사예요. 지은이 미영에게 손을 내밀었죠. 미영은 조심스럽게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상철 할아버지가 친구를 데려오신 건 처음이에요. 특별한 분이신 것 같네요. 지은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미영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어제 우연히 만나서. 미영 씨, 여기 와서 앞치마 좀 입어봐요. 상철 할아버지가 미영에게 파란색 앞치마를 건넸죠. 오늘은 80명 정도의 어르신들께 점심을 대접하는 날이오. 미영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여러 자원봉사자들이 이미 음식 준비에 한창이었어요. 된장찌개, 각종 나물, 생선구이 등 정성 가득한 밥상이 차려지고 있었죠. 미영 씨, 여기서 나물 좀 무쳐주겠소. 상철 할아버지가 시금치와 고사리가 담긴 큰 그릇을 가리켰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작업에 들어갔어요. 오랜만에 하는 요리였지만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딸을 위해 자주 해주던 반찬이었으니까요. 그 생각에 잠시 마음이 아팠지만 이내 주변의 활기찬 분위기에 다시 집중했어요. 여기 미영님, 소금 좀 더 넣어보세요. 어르신들이 간이 좀 센 걸 좋아하세요. 옆에서 일하던 중년 여성이 조언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복지관은 점점 더 많은 노인들로 채워졌어요. 80대 할머니부터 90이 넘은 할아버지까지 다양한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혼자 사는 분들이라고 했어요. 자, 이제 배식 시작이요. 미영 씨, 나와 함께 저쪽 테이블에 음식을 나눠주자고 상철 할아버지가 미영을 이끌었습니다.
미영은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낯선 사람들 앞에서 봉사하는 것이 익숙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첫 번째 할머니가 고마워요, 아가씨라고 말했을 때 미영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미소와 감사 인사가 이어질수록 미영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어요. 할머니, 반찬 더 드릴까요? 미영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럼, 고맙구먼. 시금치가 참 맛있어.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상철 할아버지는 옆에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죠. 저렇게 웃는 모습이 더 어울리는구먼. 할아버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점심 식사가 끝난 후 미영은 설거지와 정리를 도왔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뿌듯함이 있었죠. 오늘 어땠소, 미영 씨? 상철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미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생각보다 좋았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기분이 좋네요. 그렇지.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요.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거지. 상철 할아버지가 미소 지었어요. 내일도 올 생각 있소? 미영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올게요. 그날부터 미영의 일상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상철 할아버지와 함께 복지관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어르신들의 이름도 하나둘 외우게 되었어요. 한 주가 지난 어느 날 지은이 미영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영 씨, 우리 복지관에서 상근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는데 관심 있으세요? 미영은 지은의 제안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상근 자원봉사자라. 이제까지는 그저 일시적인 도움을 주는 정도였지만 이건 좀 더 책임감이 필요한 일이었죠.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은은 환하게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주로 독거노인 가정방문, 식사 배달, 그리고 간단한 말벗 서비스가 주된 업무예요. 일주일에 5번,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고요. 물론 소정의 활동비는 드립니다. 저 할 수 있을까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났어요. 그때 상철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요. 미영 씨는 사람들과 말하는 것도 잘하고 무엇보다 진심이 느껴지니까. 미영은 상철 할아버지의 격려에 용기를 얻었어요. 한번 해볼게요. 다음 날부터 미영은 상근 자원봉사자로서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어요. 특히 홀로 사는 노인들의 집을 방문할 때면 마음이 무거웠죠. 그들의 외로움이 고스란히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오늘 점심 가져왔어요. 미영이 한 할머니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8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나왔어요. 아이고, 미영 아가씨 왔구먼. 어서 들어와. 집 안은 좁았지만 깨끗했습니다. 구석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할머니와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할머니, 오늘은 된장찌개와 불고기예요. 따뜻할 때 드세요. 미영이 도시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혼자 있으면 밥 먹기도 싫은데 이렇게 가져다 주니 힘이 나는구먼. 할머니가 미소 지었어요. 미영은 할머니와 함께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젊은 시절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그리고 요즘 드라마 이야기까지. 할머니의 눈빛이 점점 밝아지는 것을 보며 미영은 뿌듯함을 느꼈어요. 아가씨는 결혼했어. 할머니가 문득 물었습니다. 미영은 잠시 굳어졌어요. 아직도 그 질문은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했었어요. 지금은 혼자예요. 할머니는 미영의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죠. 대신 주름진 손으로 미영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아가씨.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는 법이지. 나도 15년 전에 할아버지 먼저 보냈어. 처음엔 나도 살고 싶지 않았지만 시간이 약이더라고. 미영은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위로를 받았어요. 이런 경험이 하루하루 쌓이면서 미영의 마음도 조금씩 치유되어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복지관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었어요. 독거노인 생신잔치라는 행사였습니다. 그달의 생일을 맞은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파티였죠. 미영 씨, 오늘 케이크 좀 사다 주시겠어요? 지은이 미영에게 부탁했어요.
10분 정도의 어르신들이 오실 예정이에요. 미영은 근처 빵집에서 큰 케이크를 주문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문득 생각이 떠올랐어요. 수아가 좋아했던 풍선도 샀으면 좋겠는데, 그 생각에 미영은 문구점에 들러 알록달록한 풍선도 사왔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하자 이미 여러 어르신들이 모여 계셨어요. 상철 할아버지도 한쪽에서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와, 미영 씨, 풍선까지 준비했네요. 지은이 반가워했어요. 미영은 케이크에 초를 꽂고 풍선으로 공간을 장식했습니다. 마치 아이의 생일 파티를 준비하는 엄마처럼 세심하게 신경 썼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상철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미영 씨, 많이 변했소.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미영은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어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그날 국밥을 사주시지 않았다면 그건 내가 아니라 미영 씨 자신이 선택한 거요. 삶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나아가기로 결심한 건 바로 미영 씨였으니까. 상철 할아버지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생신잔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어요. 어르신들은 오랜만에 생일을 축하받는다며 기뻐하셨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미영도 그 속에서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행복을 느꼈어요. 행사가 끝나고 뒷정리를 하던 중 지은이 미영에게 제안했습니다. 미영 씨, 우리 복지관에서 마음 나눔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해요.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도 돕는 프로젝트인데 미영 씨가 맡아주면 어떨까요? 미영은 놀라서 지은을 바라보았어요. 저요? 그런 중요한 일을 미영 씨만한 사람이 없어요. 미영 씨는 그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지은이 미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집으로 돌아와 오랜만에 남편과 딸의 사진첩을 펼쳐보았어요. 이전에는 너무 아파서 볼 수 없었던 사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소 지으며 그들을 떠올릴 수 있었어요. 준호야, 수아야, 나 이제 조금 괜찮아졌어. 너희가 보고 있다면 기뻐해 줄 거지. 미영이 사진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은 일찍 일어나 오랜만에 요리를 했습니다. 간단한 김치찌개와 몇 가지 반찬이었지만 정성을 들였어요. 마치 가족을 위해 아침을 준비하는 것처럼 말이죠.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으며 미영은 생각했습니다. 마음 나눔 프로젝트,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복지관에 도착하자 지은이 서류 몇 장을 들고 다가왔어요. 미영 씨, 이게 마음 나눔 프로젝트 계획서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미영은 서류를 받아 꼼꼼히 읽었습니다.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정, 장애아동, 그리고 저소득층 가정까지 도울 계획이었어요. 생필품 지원, 정서적 지원, 그리고 각종 행사까지 다양한 활동이 계획되어 있었죠. 생각보다 규모가 크네요. 미영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욕심이 좀 많죠. 하지만 우리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정말 많아요.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요. 미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큰 책임감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죠. 한번 해볼게요. 미영이 결심했습니다. 그날부터 미영의 일상은 더욱 바빠졌어요. 아침에는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고 오후에는 한부모 가정과 장애아동 가정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영은 그들의 상황과 필요를 이해하게 되었죠. 특히 한부모 가정을 방문할 때면 미영의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고단함이 고스란히 느껴졌기 때문이었어요. 미영은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죠. 복지관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미영 씨, 괜찮아요? 어느 날 상철 할아버지가 지친 표정의 미영에게 물었어요. 미영은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라서. 상철 할아버지는 미영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어요. 욕심내지 말게. 한 번에 모든 사람을 도울 수는 없어. 하지만 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다가간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네. 미영은 할아버지의 말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맞아요.
모든 사람을 다 도울 수는 없지만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었죠. 복지관 사무실에는 작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마음 나눔 프로젝트 반년 감사 기념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미영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반년 전만 해도 자신이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지은은 그동안의 성과를 발표했어요. 사무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미영도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쉬움도 컸죠.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산 문제로 앞으로는 지원 규모를 조금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지은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후원금이 예상보다 적게 들어와서 미영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회의가 끝나고 미영은 상철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지은 씨, 혹시 상철 할아버지 보셨어요? 미영이 지은에게 물었습니다. 지은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 미영 씨가 모르셨구나. 상철 할아버지가 사흘 전부터 안 오셨어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혹시 몸이 안 좋으신가 걱정됩니다. 미영은 즉시 상철 할아버지의 고시원으로 향했어요. 한 달에 몇 번씩 찾아가 음식도 가져다 주고 이야기도 나누던 곳이었습니다. 고시원에 도착한 미영은 관리인에게 상철 할아버지의 방을 물었어요. 박상철 할아버지요? 어제 병원에 실려가셨다던데. 관리인의 말에 미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느 병원이에요? 미영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시리립병원이라고 들었어요. 복도에서 쓰러지셔서 119 불렀다고 하던데. 미영은 서둘러 시립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상철 할아버지를 찾았어요. 접수대 간호사가 확인해준 결과 할아버지는 이틀 전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5호실, 그곳에 상철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창가 쪽 침대에 누워있는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훨씬 창백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미영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상철 할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미영을 보자 희미한 미소를 지었어요. 미영 씨 왔구먼. 할아버지, 왜 연락도 안 하셨어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미영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상철 할아버지는 힘없이 웃었어요. 괜히 걱정할까봐. 나이 들면 이런 일도 있는 법이지. 의사를 만나 상철 할아버지의 상태를 물어보니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에 미영은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날부터 미영은 병원과 복지관을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오전에는 복지관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병원에 가서 상철 할아버지를 돌보았어요. 할아버지의 상태는 호전과 악화를 반복했죠. 미영 씨, 내 때문에 고생이 많소. 어느 날 상철 할아버지가 미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르는데. 상철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영 씨, 내가 부탁 하나 해도 될까? 네, 말씀하세요. 혹시 내 서류 가방 좀 가져다 줄 수 있겠소? 고시원 침대 밑에 있을 텐데.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날 저녁 상철 할아버지의 고시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침대 밑에서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발견했어요. 생각보다 무거웠죠. 다음 날 미영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상철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기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류 가방을 보자 눈빛이 조금 밝아졌어요. 고맙소, 미영 씨. 할아버지가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뭐 필요한 게 있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영이 물었어요. 상철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소. 그냥 개인적인 서류들이니 걱정 말게. 그로부터 일주일 후 미영은 복지관에서 뜻밖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누군가가 마음 나눔 프로젝트의 거액을 후원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미영 씨, 큰일 났어요. 지은이 흥분한 목소리로 미영을 불렀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프로젝트에 5억 원을 후원했어요. 미영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누구세요? 그게 익명으로 하셨대요. 절대 신원을 밝히지 말아 달라고 하셨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미영은 의아했지만 기쁜 마음이 더 컸어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미영은 이 기쁜 소식을 상철 할아버지에게 전하기 위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한 미영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상철 할아버지가 오후에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어 중환자실로 옮겨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영은 달려가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를 만났어요. 선생님, 상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미영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심장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나이가 많으셔서. 그날 밤, 미영은 병원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상철 할아버지가 그동안 자신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 주었는지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새벽 3시, 병원 복도는 정막에 잠겨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의 발소리만이 가끔 들릴 뿐 모든 것이 고요했어요. 미영은 의자에 앉아 졸다가 깼다가를 반복하며 밤을 보내고 있었죠.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김미영 씨. 의사가 미영을 불렀어요. 미영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의사의 표정만 봐도 안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네,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상철님께서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의사의 말에 미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니, 할아버지가.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의사는 미영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어요. 마지막까지 평화로운 표정이셨습니다. 고통 없이 가셨어요. 미영은 할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상철 할아버지는 마치 잠든 것처럼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미영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아직 제가 할아버지께 갚지 못한 은혜가 너무 많은데. 미영의 흐느낌이 조용한 병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날부터 장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영은 복지관의 도움을 받아 장례식을 준비했어요. 가족이 없는 할아버지를 위해 미영이 상주 역할을 맡았죠. 복지관 사람들과 어르신들도 많이 찾아와 상철 할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미영이 장례식장에서 정리를 하고 있을 때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어요. 혹시 김미영 씨신가요? 남자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런데 누구신지. 저는 박상철 어르신의 변호사 김도연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명함을 건넸어요. 어르신께서 유언장을 남기셨는데 미영 씨께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미영은 놀라서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유언장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네. 한 달 전에 어르신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작성하셨습니다. 미영 씨께만 전달해달라고 하셨죠.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함께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변호사가 작은 열쇠를 건넸어요. 장례식이 모두 끝난 후 미영은 집으로 돌아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상철 할아버지의 정갈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미영 씨에게.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미영 씨는 누군가를 위해 뛰어다니고 있겠지요. 미영 씨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미영 씨의 눈에서 깊은 절망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익숙했소. 예전의 나와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미영 씨는 다릅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소. 나는 그런 미영 씨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은 미영 씨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소. 나는 한때 꽤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건설회사를 운영했지요. 딸아이와 아내를 잃고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회사는 동업자에게 맡겨두었소. 그리고 얼마 전 그 회사가 매각되었습니다. 내게 큰 재산이 생겼지만 이제 와서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소.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미영 씨가 하는 일, 그 마음 나눔 프로젝트의 보탬이 되고 싶었소. 5억 원의 후원금은 내가 보낸 것이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열쇠와 함께 동봉한 주소로 가보시오. 그곳에 미영 씨를 위한 마지막 선물이 있을 것이오. 미영 씨, 고맙소. 내 생의 마지막 날들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어서. 이제는 미영 씨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길 바랍니다. 박상철 올림. 미영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철 할아버지가 익명의 후원자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봉투 안에는 주소가 적힌 메모와 작은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미영은 메모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어요.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주소지는 작은 사무실처럼 보이는 건물이었어요. 미영이 열쇠로 문을 열자 안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책상 위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미영이 봉투를 열어보니 내용증명서와 증서 여러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철 할아버지의 전 재산을 마음 나눔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재단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재단의 이사장은 김미영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미영은 충격에 휩싸였어요. 서류에 적힌 금액은 50억 원이 넘었습니다. 상철 할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어요. 한 달 후, 마음 나눔 재단의 공식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미영은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어요. 저희 재단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장애아동, 그리고 저소득층 가정까지 모두가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미영은 상철 할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어요. 꽃 한 송이를 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제가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밥은 먹었어요? 라고 물어보며 삶의 의미를 찾아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1년 후 마음 나눔 재단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복지 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영이 이끄는 재단은 매년 수백 가구를 지원했고 특히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었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미영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따뜻한 국밥을 나눠주며 사람들에게 묻곤 했어요. 할머니, 밥은 드셨어요? 아저씨, 저녁 드셨어요? 아가씨, 밥은 먹었어? 그 단순한 질문이 미영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상철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미영도 이제 그 질문으로 누군가의 삶을 붙잡아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한때는 삶을 포기하려 했던 그녀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가씨, 밥은 먹었어. 이 말은 이제 미영에게 새로운 삶의 신조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깊은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미영은 매일 아침 남편과 딸의 사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준호야, 수아야, 너희가 남겨준 사랑을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어. 그래서 난 이제 괜찮아. 너희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 그리고 미영은 오늘도 누군가에게 묻습니다. 밥은 먹었어요?